네, 수요일의 모닝 전략은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우원명 부장과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 수급이 확실히 개선이 되긴 됐습니다. 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가운데 낙폭과대 업종들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순환하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추세를 읽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서 이 투자자들이 뭘까요? 그 대열에 같이 합류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분위기를 좀 자세히 전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이제 특히 어제 같은 경우죠. 어제 좀 외국 매수가 좀 많이 유입되면서 네. 종합지수가 이제 그 반등을 좀 이끌어냈는데요. 잠깐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간의 어떤 외국인 매매 추이를 잠깐 보시면 지난 10월 달 같은 경우 이제 2조 원 이상을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죠. 그래서 시장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 달 들어서는 첫 주에 보시면은 소폭 매도를 보였습니다. 매도를 보였는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표시가 조금 덜 돼 있지만 아주 소폭의 순 매수로 일단 전환을 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물론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어제 그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비교적 이제 큰 폭의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보시면은 뭐 이럴 만한 이유가 사실은 뭐 환율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계속해서 이제 뭐 엔달러 환율이나 원달러 환율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들 하시죠. 보시면은 일단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116엔대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정부 당국에서 엔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과 연동지어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약세로 가게끔 하겠다는 네. 그런 이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연관지어서 역시 뭐 동일하게 원달러 환율도 계속 약세를 보였죠. 근데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보시면 일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100원 근처에서 소폭 소강 상태를 보이는 흐름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그 낙폭과대 업종과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등들이 좀 나와지고 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이제 화학 업종이나 정유 업종 그리고 조선 업종 같은 그리고 IT 관련 업종들 같은 역시 그 수출주들의 어떤 반등이 일단 좀 가장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그간의 어떤 원달러 환율 약세 때문에 상당히 하락폭이 좀 깊어졌었던 그 내수 관련 업종이죠. 음식료 업종이나 홈쇼핑 관련 종목들도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투자 심리 면에서 본다면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글로벌 시장에서 특별한 악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이 뭐 중립적인 이야기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일단 중립적인 내용도 일단 시장에서는 약간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간의 어떤 흐름들을 되짚어 보면 뭐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간에 말씀드린 엔화 약세나 이로 인한 어떤 신흥국들의 증시 약세 같은 부분들이 계속 영향을 받았는데요. 지금 상황 같으면은 역시 뭐 악재가 없는 이런 중립적인 상황이 투자 심리 안정을 좀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반등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국내 시장의 어떤 이런 자율적인 반등 추세에 이어져서 말씀드린 대로 네. 어떤 환율 안정세가 조금 가미가 된다고 친다면은 그간에 어떤 계속해서 매도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뭐 경우에 따라서 중립적인 스탠스에서 팔지를 않다든지 아니면 소폭 매수가 들어올 경우에 반등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또 한 가지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3분기 실적이 다 거의 다 뭐 마무리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실적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계속 눌려 있던 부분들이 이제는 또 이제 4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로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와 연관지어서 실적 불안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눌렸던 부분들도 일정 부분 좀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흐름 속에서는 어떤 시장의 어떤 하락을 조금 염려하기보다는 역시 좀 이제 그 말씀드린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대감이 조금 반영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겠고요.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주가 흐름들은 그간의 어떤 하락폭의 어떤 일정 부분 갭을 메우는 그런 흐름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문제가 어디 정도, 어느 선까지 가줄 것인가가 되게 투자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고요. 1차적으로야 뭐 단기에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예. 그런데 그 오르기 시작한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추세로 이어질 만한 어떤 모멘텀을 내재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뭐 낙폭과대 네. 업종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는 게 맞는데요. 뭐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보신다면은 그 지난 이제 9월 중순 이후에 이제 주가들이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과 연관져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그 아무래도 낙폭이 어느 정도 큰지를 좀 가늠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지난 9월 17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그 고점을 찍었던 그 가격대 이후로 이제 최근에 어떤 어제 종가까지 좀 구분을 좀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일단 업종별로
가장 낙폭이 큰 순서대로 한번 좀 조거 업종들을 좀 찾아봤는데 보시면은 역시 아직까지는 그 자동차 업종, 그 운수장비는 자동차가 포함된 업종이죠. 그러니까 운수장비 업종의 하락률이 고점 대비 9월 중순 이제 하락 그 고점 대비해서 현재도 한 13% 정도 하락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이어서 건설 업종이 역시 뭐 하락 두 번째이고요. 그 이후에 철강이나 화학, 내수 관련해서는 유통이나 음식료 업종 같은 업종들이 그 하락폭이 큰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뭐 낙폭과대 업종 중에서 어떤 업종이 조금 반등을 더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좀 가늠해 본다면은 역시 낙폭이 큰 업종 중에서 물론 이제 업종 내에서도 종목마다 그 편차가 좀 있겠죠. 뭐 전체 업종이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낙폭이 큰 순서의 업종 순으로서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근 들어서 보시면 특히 이제 뭐 화학이나 조선업종 그리고 정유업종들 중에서 나름대로 그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발표가 된 이후에 주가 하락폭이 큰 이후에 이제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대규모 수주를 발표하는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와 연관지어서 주가 같은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말씀드린 대로 역시 음식료 업종이나 뭐 그 중간에 보시면 유통업종들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 악화로 낙폭이 상당히 컸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신다면은 일부 종목들의 또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그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서 이제 그 하락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이제 그 불안감이 약간 기대감으로 바뀌는 그런 뭐 시점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업종들 지금 뭐 하락폭이 큰 업종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업종 중심으로 해서 좀 긍정적인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낙폭이 큰 업종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보여주셨고요. 뭐 얼마 전에는 또 조선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 그 인도량이 뭐 중국을 넘어섰다는 소식도 들려서 되게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업종 내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또 상당히 추려 주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금 네.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그 반등들이 나오고 있는 업종들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수출주 중에서는 화학 업종들이 비교적 그 견조한 반등들을 계속해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은 보시면은 역시 이제 그 화학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이죠. LG화학과 그 롯데케미칼 종목의 그 반등 흐름이 상당히 이제 강한 흐름인데요. 네. 특히 보시면은 뭐 실적은 사실 3분기 실적이 이미 나와 있고 4분기 실적도 계속해서 이제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여전히 뭐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뭐 긍정적이지만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적인 흐름과 맞물려서 계속 조금씩 그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도 수급이 개선되는 측면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뭐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단 한 가지 최근 들어서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네. 역시 그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추세적인 반등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순환 반등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어떤 올라가는 측면에서 좀 주식을 사면은 단기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응하는 측면에서 보신다면은 역시 조금 길목을 지키는 전략으로 좀 임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원화 약세 흐름이 조금 소강 형태를 보이면서 낙폭이 컸던 그 음식료 업종 중에서 그 대상과 오리온 같은 종목들의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역시 이제 사이즈가 좀 작은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심택이나 유나이트제약 기존의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또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와 연관지어서 이렇게 좀 함께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의 전략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장과 여러분께 좀 챙겨드렸습니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